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2.6 힘의 벡터 합성과 운동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까지 선생님하고 운동의 법칙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장까지 배웠던 운동의 법칙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시그마 F는 MA에 대한 공식들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었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탄성력이라든지 뭐 중력이라든지 장력이라든지 수직항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개의 힘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이런 시그마 F를 구할 수가 있는지, 여러 개의 힘이 있을 때 시그마 F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그마 F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문제로 접근해서 뭐 X 방향으로의 시그마면 X 방향으로의 가속도, Y 방향으로의 벡터 합이면 결국은 Y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힘을 합칠 때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오른쪽이면 뭐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란한 방향으로의 여러 개의 힘들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합치는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은 여기 이 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게 여러분들 힘이라고 하는 것이 벡터 값이다라는 거고 가속도도 여러분들 알짜 흰 방향으로의 가속도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앞에서 배운 거랑 다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수평면이 있는데 그 수평면에 여러분들 물체를 놓고 동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북쪽 방향으로 힘을 준다 그러면 이 물체는 여러분들 동쪽 방향과 북쪽 방향으로의 힘이 합쳐져서 결국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되냐면 북동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결국 힘 두 개를 받으면 결국 여러분들 두 개의 힘을 합친 벡터적으로 합친 어떤 알짜 힘의 방향으로 가속이 되고 그 알짜 힘이 두 힘을 벡터적으로 합성한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그린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만큼에 해당하는 알짜 힘 하나를 그냥 받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선 여러분들 힘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구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벡터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렇게 힘을 합성해 보면 벡터적으로 얘가 여러분들 정지 상황이라면 지금 여러분들 당연히 힘의 평형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알짜 힘이 0이 아니라면 그 합력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하게 될 건데 그런 상황들에서 시그마 F는 MA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힘을 벡터적으로 합성해서 물체가 평형이 되는 상황을 먼저 볼 건데요. 그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힘의 벡터 합, 우리가 흔히 합력 또는 알짜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벡터적으로 합성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시그마 F는 0이다. 그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벡터 합성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힘들을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시그마 F가 0이 된다라는 걸 보여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스몰 m이라고 하는 이 상자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 3개를 한번 그려보세요. 물체의 자유도를 그려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어떤 힘이 그려질 거냐면 아래쪽으로 여러분들 mg가 이렇게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장력 방향으로 그 줄이 그러니까 결국 M이라는 물체가 줄에 매달려 있는 건데 여기서의 조건은 여러분들 그 둘의 줄의 길이가 같으면서 얘네들이 이루는 각도가 여러분들 두 개의 줄의 길이가 같으면 당연히 이루는 각도도 같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두 길이가 같은 두 개의 줄을 이용해서 장력을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뭘 그려줄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장력을 그려줄 수 있는데 그 장력이 여러분들 당연히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거냐면 이렇게 줄 방향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두 개가 대칭적으로 그 같은 길이기 때문에 그 장력의 크기가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줄의 길이가 같고 대칭적인데 한쪽으로 줄이 장력이 더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T와 T를 이렇게 그렸고 이쪽으로 여러분들 mg를 그렸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스몰 m이라는 물체가 받는 힘은 세 개입니다. mg와 그 세 개인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힘의 합성 문제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사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일직선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작용했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t 두 개가 작용한다고 2t만큼 힘이 작용하는 게 mg다라고 놓고 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t라고 하는 두 개의 힘을 벡터적으로 합성을 해서 결국 여러분들 두 개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알짜 힘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냐면 여기 여러분들 이 선과 나란한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선과 나란한 요런 평행한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나면 결국은 여러분들 가상의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건데 그런 어떤 벡터 값이 여러분들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정확히 여러분들 mg와는 같으면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그런 합성값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합쳐진 벡터가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는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두 개 선생님이 이렇게 S 표시를 해주는 건 그 두 개의 힘을 합쳤을 때 장력이라는 힘은 이제는 무시해도 되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합치고 나면은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건 이 보라색에 합쳐진 힘의 크기가 정확히 여러분들 mg랑 같아져야만 이 힘 세 개가 합쳐져서 결국은 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벡터적으로 합성했을 때 이렇게 힘의 합이 0이 된다는 건 알았는데 조금만 더 정량적으로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보라색의 길이가 과연 여러분들 t의 함수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 또는 mg를 가지고 t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그건 여러분들 얘네들이 벌어진 각도를 줘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여기에 각도를 줘볼게. 세타라는 각도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어 볼게요. 같은 각도만큼 기울어져 있겠죠. 왜냐하면은 줄의 길이가 같으니까 연직선상에서 당연히 기울어진 각도가 같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 합성하는 과정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t라고 하는 힘을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t와 t를 이용해서 2세타만큼에 해당하는 각도의 평행사변형 그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 제이 코사인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워서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건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몰라도 수학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얘네들을 t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힘을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 이 t라고 하는 힘을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 두 개로 분해해서 수평 성분끼리 합치고 수직 성분끼리 합치는 방법으로 결국 이 보라색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면 조금만 확대해서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여기 여러분들 선생님이 t라고 하는 힘을 합칠 때 어떤 식으로 일단 분해해서 합칠 수가 있냐면 이 t라고 하는 왼쪽 t라고 하는 것에 x만큼의 성분을 선생님이 정의를 하고 이렇게 x만큼의 성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y만큼의 성분이 이만큼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역시 오른쪽의 t에서도 얘가 x방향으로의 성분이 이만큼 있다고 할 수 있고 y방향으로의 성분이 이만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렸을 때 여러분들 어떤 힘이 당연히 합쳐지면 0이다라는 게 눈에 딱 보여야 되냐면 요 두 개의 힘이 합쳐지면은 0이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t의 수직 방향 성분 t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데 지금은
t의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그 수직 방향 성분이 두 개가 작용을 하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t 코사인 세타가 두 개만큼 있으면 두 배만큼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 뭐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mg만큼의 힘과 완전히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t라는 것이 mg와 세타에 의한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여러분도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면 2 코사인 세타분의 mg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쌤이. 자, 조금 줄여서 선생님이 결국은 어떤 과정이 있는 거냐면 2t 코사인 세타가 mg랑 같아져야 되는 결론 때문에 결국 힘의 합성의 문제, 힘의 시그마 f가 0이다라는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것들을 응용하면 여러분들이 t라고 하는 것이 2 코사인 세타분의 mg다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t라고 하는 두 개의 힘을 x 방향과 y 성분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합치는 문제를 봤고요. 이거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 평행사변형의 길이를 계산할 수 없어 평행사변형 대각선의 길이를 그러니까 합벡터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는 문제는 오히려 여러분들 더 복잡해 보이는데 상황이 더 복잡해 보이는데 오히려 직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쉬운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에서 어떤 특수각이 보여야 되냐면 어떤 특수한 각이 보여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들 90도를 이루고 있는 여기는 긴 줄, 여기는 짧은 줄로 지탱하고 있는 m이라는 물체다라는 거예요. 앞에 문제랑 상황이 좀 달라요. 줄의 길이가 다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줄에 걸리는 장력 또한 다르겠죠. 그런데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어느 쪽에 장력이 많이 걸릴 것 같냐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줄의 길이가 긴 쪽에 장력이 더 크게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합쳐보면은 방향이 여러분들 수직의 윗방향이 아니고 약간 사선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단 말이야. 이러면 여러분들 힘을 그려놓고 시작하면 사실 여러분들 합성하고 나면 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헐인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러분들 MG는 바뀔 일이 없으니까 MG는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길게 그릴까요? 자, MG를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만 길게 임의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mg라는 힘이 분명히 여러분들 어떤 힘과 어떤 힘의 합친 방향이 수직으로 같아야 되냐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T1과 선생님이 T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T2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건 확실한데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모를 뿐이지. 왜냐하면 장력이라는 게 줄이 팽팽하게 당겨진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T1, 여기를 T2라고 했을 때 방향은 이미 결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향에 의해서 합쳐진 결국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겠지만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이쪽 방향으로 그 아래쪽 방향으로 mg와 정확하게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은 위쪽 방향인 그런 결과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힘의 합성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 합쳐진 힘을 먼저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mg만큼의 힘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각사각형의 각 변에 해당하는 길이의 벡터의 길이들을 우회적으로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합쳐진 게 일단 뭔지 확실히 아니까 그걸로 여러분들 벡터 분해를 해가지고 거꾸로 T1과 T2를 구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 mg라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위쪽 방향으로 당연히 T1과 T2의 합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작용해야 될 거냐면 선생님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mg만큼의 힘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근데 이 mg만큼의 힘이 결국은 여러분들 어느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분해가 가능하냐면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분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분해를 해볼 수 있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분해를 해볼까? 여기에 이런 방향으로 선생님이 T1, T2, 그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T1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T1과 T2를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여기서는 직사각형이 될 건데 그것의 대각선의 길이가 보라색의 길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려놓고 보니 길이가 긴 거에 현혹되면 안 되겠구나. T1이 더 작고 T1이 T2가 더 크다는 게 눈에 보여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성적으로 벡터 합성을 해서 구하는 건 알았다면 누가 크고 작은지 대충 알았다면 정량적으로 좀 구해봅시다. 여기 여러분들 세타라고 하는 각을 줘버릴게 선생님이 이렇게 세타라고.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가 이렇게 90도에서 여기가 점각이니까 요 각이 여러분들 세타인 걸 알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 각이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어떤 삼각형을 그렸을 때 MGT, T1, T2가 각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들이냐면 선생님이 이런 삼각형을 그렸을 때 직각 삼각형을 그렸을 때 직각 삼각형의 수직에 해당하는 게 MG, 요쪽에 해당하는 게 T2, 그리고 T1이 그대로 이동해서 요쪽이 T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의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T1과 T2를 mg에 의한 값으로 구해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적어 봅시다. 알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삼각형 하나를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삼각형을 그려야 될 것 같냐면 일단 여러분들 수직으로의 이런 그 삼각형 이쪽에다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삼각형 그 수직으로 MG 선생님 좀 확대한 그림입니다. MG를 그리고 얘가 여러분들 이쪽 방향으로 T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분명히 T2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지금 선생님이 그린 삼각형이 이 삼각형인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직각 삼각형에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세타인 그리고 여러분들 삼각형의 세 변이 한쪽 변은 mg 그리고 여기는 t2 여기는 t1인 이런 직각 삼각형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t1이라는 건 mg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t2라고 하는 건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mg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t1과 t2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힘을 벡터적으로 합성하는 것도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걸 알 거고요. 차라리 여러분들 앞에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훨씬 더 쉬운 문제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예제 하나를 더 보면서 벡터적으로 힘을 합성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거기에 여러분들 그림을 이미 그려놨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그려놨는데, 자, 옆 벽면과 천정에 두 개의 줄에 의해서 고정된 줄에 60kg의 물체가 매달려 있대요. 그런데 이 위쪽 벽면에 연결된 30도의 각도로 기울어진 줄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냐? 이 줄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니 하는 거를 묻는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중력과 속도 g가 10이라고 할게요. 결국 여러분들 무게가 600N이란 얘기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가상의 요 점을 생각해 볼게요.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볼게요. 요 가상의 포인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가상의 어떤 점 포인트에서 여러분들 각 줄의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건데 그 세 개의 힘을 벡터적으로 합쳤을 때 0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로 생각이 가능한데 일단 여러분들 이쪽으로 작용하는 그 장력이 있다고 할 때 그 장력이 당연히 600N일 건데 600N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그려놓고 이 두 개가 합쳐져야만 0이 될 거니까 그거를 이쪽 성분과 이쪽 성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30도로 기울어진 장력을 구하는 거니까 이 장력을 선생님이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장력의 반대 방향으로 분명히 역방향으로의 힘이 있어야만 평형이 이루어질 건데 그걸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이쪽 방향의 힘과 이쪽 방향의 힘이 직각 삼각형을 이루는 세 변의 그 x축, y축의 길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남은 두 개의 장력의 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이 그려지는 벡터 합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써서 풀어볼 건데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뭘 그리고 시작하냐면 이쪽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장력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것의 반대 방향으로 뭘 그려야 되냐면 얘하고 똑같은 크기의 장력을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나면 당연히 여러분들 두 개가 합쳐서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의 장력과 어느 방향 장력의 평행사변형 합이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수직으로 요만큼의 장력 물론 mg겠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 장력이 아래쪽에 있는 무게를 지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X방향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장력을 그리면 결국은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벡터적으로 결국 직각삼각형으로 합성했을 때 보라색의 길이의 합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결국 요 두 개의 파란색 힘을 합쳤을 때 결국 보라색의 힘과 같고 보라색의 힘이 사선 방향으로의 파란색 힘과 같아져서 결국은 평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삼각형 하나를 표시해 볼게. 요 삼각형 한번 그려볼까? 그럼 여러분들 요 삼각형을 이제 조금 축소를 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그 삼각형을 좀 확대해서 그려볼 건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을 담당하고 있는 힘들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크기들이 얘가 지금 여러분들 mg가 될 거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t가 이것의 빗변에 해당하는 t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는 관심 대상이 아니지만 이 수평 방향으로의 t도 물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구하고자 하는 게 문제는 아니니까 굳이 미지수를 주지는 않을게요. 굳이 여러분들 구하겠다면 t 프라임 정도로 할 수는 있겠네. 물론 여러분들 얘의 정체가 사실 mg는 아닙니다. 얘의 정체는 사실 이 아래쪽에 줄에 걸리는 장력이죠. 근데 이 아래쪽 줄에 걸리는 장력이 결국은 여러분들 이쪽도 당길 거니까 mg하고 합쳐져서 두 개가 평형을 이루려면 아래쪽에 걸린 줄의 장력이 mg라고 해도 그 크기가 무방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30도임을 바로 알 수 있냐면 여기가 30도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억각이 30도인 걸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얘가 3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결국 어떤 특수각이 나오냐면 30도라는 특수각에 대해서 삼각비가 여러분들 t 대 mg가 2대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줄의 장력은 mg의 2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mg가 60kg에 10m/s 제곱으로 작용하는 결국 여러분들 600N이니까 이 600N의 2배만큼 해당하는 장력이 30도 방향의 줄에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장력이라 하는 것은 줄에 걸리는 장력 T가 얼마다? 1200
뉴턴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 합성을 이용해서 힘의 평형을 봤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나번에서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방법으로 알짜 힘을 만들어서 그 알짜 힘으로 가속 운동을 시키는 상황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빗면 위에 있는 물체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각도 세타인 어떤 빗면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량 m이라고 하는 상자를 비탈면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얘가 빗면의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가속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꼭 물리 문제라고 하지 않아도 잘 알죠. 여러분들 빗면을 한번 해보세요. 책을 옆으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세타만큼 기울여 놓고 거기 물체 하나 놔보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 책의 방향으로 사선 방향으로 빗면 방향으로 얘가 미끄러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M에 작용하는 힘은 알짜 힘은 결국은 어느 방향이 돼야 되냐면 빗면 방향, 아랫 방향이 돼야만 결국 그쪽으로 가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알짜 힘이 빗면 방향인 거지, 빗면과 나란한 방향인 거지, 이 녀석에게 작용하는 알짜의 힘이 하나냐라고 물어보면 두 개입니다. 무슨 힘과 무슨 힘일까요?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mg와 이쪽 방향으로 수직항력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힘을 그려놓고 시작하면 합성할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대충 여러분들 이렇게 mg를 그려놓고 예를 들면 수직 항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충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볼게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려보면 이걸 여러분들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 가지고 합성을 해버리면 엄한 방향으로 합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 게 맞을 거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는 건 뻔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가 수직항력이 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건 뻔한 사실이니까 어떻게 그리는 게 여러분들 좀 더 편할 것 같냐면 이걸 여러분들 빗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합력을 선생님이 그려놓고 얘한테 작용하는 합력이 당연히 이쪽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이쪽으로 가속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린 힘이 결국은 여러분들 F는 MA가 되는 시그마 F가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어떤 방향과 어떤 방향의 힘의 합성이냐면 수직 방향과 그 면의 수직한 방향의 벡터 합성이니까 그걸 여러분들 평행사변형법을 써가지고 그리면 되겠네.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되냐면 여기 여러분들 이런 방향으로 선생님이 그려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위는 이쪽 방향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좀 과장되게 크게 그리긴 했고요. 실제로 그림에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그림에서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짧게 그려서 그러니까 F 자체 시그마 F 자체를 짧게 그려가지고 그리는 게 더 사실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자 좋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보라색의 합력 방향과 위쪽으로 여러분들 작용하는 수직항력 그리고 mg 사이에 뭐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가 여러분들 90도인 게 딱 눈에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가 세타인 게 눈에 보여야 되냐면 요 각도가 세타인 게 눈에 보여야 돼. 왜냐하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직각 삼각형의 점각이라 그러면 여기 각이 당연히 세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기 세타를 구할 수도 있고 사실은 여기가 세타인 걸 알면 요 각이 세타인 것도 알죠?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작용하는 그 삼각형을 가상의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가상의 삼각형이 여기가 직각일 거고 여기가 세타인 삼각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벡터 합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벡터적인 합성을 이용해서도 당연히 mg와 수직항력을 이용해 가지고 가속도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이
그거 말고 다른 방법 하나를 가르쳐 줄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벡터적으로 합성되는 건 힘 자체를 여러분들이 분해해 가지고 합성하는 것과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mg라고 하는 힘을 어느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분해해서 생각할 거냐면 얘를 여러분들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분해하냐면 이렇게 빗면의 수직한 방향과 빗면의 나란한 수평한 성분으로 이렇게 분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가끔 무조건 X방향, Y방향으로 분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직항력을 X방향과 Y방향으로 분해하는 학생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분해하는 학생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X방향으로만 가속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Y방향으로 가속도도 있다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가속도가 생기는 이 빗면과 나란한 방향과 빗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분해를 하는 게 훨씬 타당한 거겠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mg라고 하는 힘을 분해를 해봅시다. 어떻게? 빗면의 수직한 성분과 이렇게 그 다음에 빗면의 나란한 성분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될 건데 이게 여러분들 정확히 무슨 힘과 일치해야 될 거냐면 시그마 F라는 힘과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분해하는 방법으로 해볼 것 같으면 여기에 여러분들 세타라고 하고 여기가 여러분들 뭐가 될 거냐면 mg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내려가는 이 힘이 뭐가 될 거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시그마 F가 될 건데 결국은 M을 빗면 방향 A로 가속시키는 R자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그 n이라고 하는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세타랑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왜냐하면 y 빗면을 수직한 방향으로 얘가 가속도가 있으면 알짜 힘이 있으면 뚫고 들어갈 거니까. 근데 그런 일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없고 당연히 여러분들 x 방향 그러니까 빗면의 나란한 방향으로의 이 ma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 mg의 사인 세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ma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얘가 ma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성분인 mg 코사인 mg 사인 세타라는 조건을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동시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여러분들 a에 해당하는 값이 g 사인 세타 m은 공통으로 있으니까 a가 결국 g 사인 세타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유명해서 외워두는 게 나은 게 빗면에 놓인 m이라는 물체는 얘가 받게 되는 알짜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라고 외워두는 게 더 편할 때도 많습니다. 그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고정된 빗면이라고 할 때 선생님 빗면이 움직일 수도 있나요? 쐐기에다가 놓고 여러분들 쐐기를 밀면 꼭 고정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들 고려하지는 말고 일단 여러분들 고정된 빗면에서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라고 아예 외워두는 게 낫습니다. 그게 문제가 더 빨리 풀려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 힘의 분해를 이용해서도 선생님이 구할 수 있고 사실은 선생님이 이 그 수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벡터적인 힘의 합성에 대한 얘기니까 선생님이 이미 그려놓은 방법을 이용해서 거꾸로 삼각형을 그려볼게. 가상의 삼각형을. 지금 여러분들 이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그 다음에 빗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그리고 빗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세 개의 힘이 합쳐지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직각삼각형이 세 변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수직항력만큼의 크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수직항력 그 다음에 얘가 mg 그리고 여러분들 얘가 시그마 f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ma라고 하는 알짜 가속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그 세타가 어디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요각이 세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결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어야 되냐면 A라고 하는 것이 MA가 여러분들 MG의 사인 세타인데 MM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결국은 대응되는 G 사인 세타가 결국 A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A는 여러분들 G의 사인 세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직항력의 크기는 얼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mg의 코사인 세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빗면에 놓여진 물체의 가속도하고 수직항력에 대한 건 워낙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사인 세타인지 코사인 세타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고정된 빗면이라는 가정하에서. 자, 고정된 빗면이 아니면 또 생각을 잘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합력에 의한 물체가 어떻게 가속도를 갖게 되는지도 벡터적으로 합성을 이용해서 시그마 F를 구했고 그 방향으로의 가속도를 사실은 여러분들 계속 직각삼각형의 세 변을 이용해 가지고 힘을 찾는 문제를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벡터적으로 합성한 거를 세 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때 이걸 직관적으로 이런 식의 삼각형을 그려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어느 한쪽이 직각이지 않고서는 거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본 이런 문제에서는 두 힘의 합력이 꼭 직각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세타가 이 세타가 90도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90도하고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꼭 90도가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90도가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당연히 힘을 분해해서 분해한 힘들을 합치는 방법으로 알짜 힘을 구해야 된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쉽게 벡터 합성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예제 하나 보면서 연습 마무리 할게요. 우리가 MA라는 질량의 물체와 MB라는 질량을 가진 두 물체를 줄에 의해서 고정도를 에다가 놓았대. 그런데 MA는 빗면 위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MB는 수직으로 매달려 있답니다. 그런데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두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니? 라는 질문을 했네요. 이건 여러분들 결국은 두 물체가 가속되는 것은 결국은 이 두 물체의 가속도가 결국 줄에 의해서 연결돼 있으니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결국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다라는 건 이 두 물체의 상황을 개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힘을 분해해 가지고 또는 합성해 가지고 구해야겠지만 직관적으로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야 될 것 같아. 어차피 여러분들 MB라는 녀석이 받게 되는 힘은 여러분들 아래쪽 방향으로 MBG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MA라고 하는 힘은 이게 여러분들 MG라고 하는 성분과 MAG라고 하는 성분과 수직항력의 성분이 분명히 여러분들 두 개를 받게 될 건데 수직항력과 MAG. 근데 사실은 그 두 개의 힘이 합쳐지면 당연히 여러분들 어느 방향으로 힘이 돼야 될 것 같냐면 얘가 이쪽으로 두 개를 합쳤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 빗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분명히 알짜 힘이 작용한다고 아까 여러분들 풀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라색의 힘으로 합쳐진 알짜 힘이 MA에 작용하는 유일한 그 힘인데 이게 여러분들 MA의 G의 사인 세타라고 외워두는 게 낫다라고 했었죠. 이건 수직항력이 아니고 빗면 나란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장력은 생각 안 합니까? 개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굳이 장력을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장력은 굳이 그릴 필요 없고요. 개의 문제로 접근하면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시그마 F는 MA다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쓰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시그마 F라는 게 여러분들 이쪽으로 MBG, 이쪽으로 MAG 사인 세타라는 거고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게 MA와 MB를 합친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속도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 어떤 값이 나오는 거를 예상할 수 있냐면 이 가속도 값이 우리가 MA와 MB를 이렇게 더한 다음에 MB에서 MA의 사인 세타만큼을 뺀 값에 여러분들
G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반론을 제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선생님, 왜 꼭 MBG에서 MAG 사인 세타를 빼야 됩니까? MAG 사인 세타에서 MBG를 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선생님이 가정을 깔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가정을 깔았냐면 얘네들의 가속도 방향이 분명히 얘는 이쪽으로 가속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냥 가정을 깐 겁니다. 근데 선생님 뭐를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MA하고 MB가 만약에 질량이 같다면 같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같다면 MA는 여러분들 분명 수직 항력에 의해서 힘의 효과가 MAG의 효과가 좀 상쇄되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같은 질량이라 했을 때 MB 쪽으로 당연히 쏠리는 게 당연하고 뭐 MA가 충분히 크면 오른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면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 이게 여러분들 양수면 결국 얘가 양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예측한 방향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얘가 음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예측한 A의 방향과 실제로는 반대로 이동하는구나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선생님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얘의 방향이 꼭 플러스다라는 보장이 이 식에서도 있지는 않으니까요. MA하고 MB를 직접 숫자 값을 준 게 아니니까 세타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별로 이제 그 틀린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MB가 MA의 사인 세타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때는 여러분들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면 MB 방향 쪽으로 가속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MB보다 MA의 사인 세타가 더 크다 하면 그때는 MA 쪽 방향으로 가속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운동하는 방향 또한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문자로 풀어야만 이 조건들을 구해낼 수가 있죠. 숫자로 풀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될 때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하는 것들은 문자로 아니면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자로 가속도 값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문제이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도 숫자로만 주어야만 문제 풀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야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어떤 얘기를 해봤냐면 힘을 합성을 하는데 시그마 F는 MA라고 하는 식을 만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시그마 F라는 것이 벡터적으로 힘을 합친다는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 벡터적으로 힘을 합친다는 게 평행사변형 또는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결국 벡터 합성 문제로 구한다는 거고 결국은 그 방향으로의 가속도 값이 생긴다라는 정지상을 땡 0이고요. 그런 문제를 연습 문제와 함께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로 알짜 힘을 구하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얘 대각선 길이를 미리 그려놓고 힘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원래 힘이 어떤 힘들이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